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쨌든 요새 화제 논란 하여튼 하이라이트를 많이 집중을 받고 있는 인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원석 총장이 가장 최근엔 오늘 오전이군요. 출근길에 기자들 만나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 관련해서 검찰이 하는 일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는데 어떻게 느끼세요?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난 1년 10개월 동안에 그런 업무 평가 그다음 최근에 이런 그 여러 가지 태도나 발언에 대해서 진영에 따라서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야당의 민주당이 공격을 안 하잖아요. 공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권의 여권 성향의 분들이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글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진영에 따라서 확 달라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여권에서 얘기하는 신적폐,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신적폐 그 수사를 왜 하지 않았느냐.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선택한 것은 새로운 적폐에 대한 과감한 청사에서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는 그걸 기대했던 건데 그걸 윤석열 정부가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바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령 업무 최고 책임자인 이원석 검찰총장이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그 지지도도 하락 원인이 됐다. 주범이.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에 나온 그 갤럽 조사의 그 대통령 지지도가 정말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물론 중도 쪽에서 소위 중원 세력이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실망을 했다는 것도 있지만 그 우파 보수에 상당히 강한 보수적인 성향을 가신 분들 중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왜 신적폐 청산을 저렇게 못하느냐 그런 실망감을 갖고 있다는 평도 있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요 통계치만 보면 어찌됐건 윤석열 대통령의 이 확고한 그 지지 보수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30에서 35% 아닙니까? 그 정도는 있다고. 그러면 갤럽 기준으로 보면 21%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10% 구분이 어디서 저기 없어졌습니까? 일테면. 그러니까 숫자로 보이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지지층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의 지지층이 빠져나가는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의 그 수사 업적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일단 더 문제가 되는 게 해야 될 수사는 안 하고 이제 자기 명분 세우려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쏙 뽑아서 김건희 여사의 파우치 그 수사만 집중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 간단한 일을 뭐 특수부 검사, 전문 검사 3명을 더 추가로 해가지고 전담반을 설치하라고 하니까는 이원석 검찰청장이 그 속칭으로 우리 편이요. 우리 편 맞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권 보수층에서는. 집권당이나 보수적인 이쪽 진영에서 보기에도 검찰총장 하는 행동이 좀 영 득치 않은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단 말씀이죠. 물론 제 생각엔 저도 뭐 예전에 조선일보 기자로서 법조 출입 좀 해봤습니다만 전 뭐 개인적으로 그 윤석 총장은 전혀 모릅니다만 아마도 조직이 이렇게 가다가는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는 고민 때문에 좀 좌고우면하는 게 아닐까. 아주 그러니까 좋게 좀 그 소위 내재적 접근법으로 해본다면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원장님 생각은 좀 저랑 다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그 내재적 접근으로 충분히 이해가 다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보기에는 왜 검찰이 이 사법 업무에 엄정해야 될 그 최고 책임자가 왜 정무적 판단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무적 판단을 넘어서 정치적 판단이란 말이에요. 정치적 판단이. 왜 오직 중립으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죄가 있으면 벌을 주겠다. 이원석 총장이 그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열광했지 않습니까? 죄가 있으면 벌을 주겠다. 없는 죄는 만들어내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그걸 실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치 평론가로 봐도 이원석 검찰총장은 상당히 지적받을 부분이 많다. 그러죠. 이게 그런 말씀이겠네요. 엊그저께 퇴근길에 이제 이 총장이 이게 아마 김 여사 소환 필요성 관련된 대화를 하다가 법 앞에는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을 늘 강조하고 있다. 이게 김 여사 소환을 암시했다 그랬는데 이 얘기를 다른 데도 적용해야 된다 그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맞는 말씀입니다. 김건희 여사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성역 없이 해야죠.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는 아직도 성역으로 놔두고 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해서는 저렇게 아직도 성역으로 놔두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 조국 의원 근데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울산시장 부정선거 관련돼 가지고 서울 고검에서 재기수사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왜 재수사는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때 백원우 비서관 정도까지만 수사가 됐는데 고검에서 재기수사로 그 윗선인 당시 조국 민정수석, 당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도 아마 수사를 하라 이런 취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렇죠. 그것도 지금 뭐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원우 비서관 선에서 딱 지금 정지돼 있지 않습니까? 윗선이 뭡니까? 백원우 비서관이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 아니에요. 그런데 민정수석이 있고 민정수석 위에가 비서실장이 있고 비서실장 위에가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숙 여사가 있는지 대통령이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일테면. 그래서 그런 수사를 왜 안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여사 수사만에 쏙 빼서 하느냐 이런 온망도 온망이지만은요. 김건희 여사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이 권력자들의 수사도 정확하게 해라. 그런 지금 이제 그 기대고 원망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법 앞에는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을 늘 강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모든 수사 대상자를 상대로 다 적용시켜라. 뭐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의심을 받는 게요. 아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개하게 성역 없이 하면은요. 그게 서면 조사든 무슨 출장 조사든 그다음에 그 소환 조사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당하게 소환 조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환 조사하는 것이 마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뭐 이 검찰의 정의로운 자세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각각에서 빨리 신속하게 파우치백 관련돼서 한 거. 그다음에 또 더 나가서 뭐 도이치 주가 조작 그것도 하려면 더 해서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매모호하게 발언은 아주 공자님 성경 말씀 같은 말씀만 하시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느닷없이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의 뭐 차장검사들을 불러서 근데 그 업무가 또 다 김건희 여사 그쪽 관련하는 그건 차장검사들 불러서 오찬을 하고 그다음에 중앙지검장한테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또 그 형사 일부장 그 업무 담당하는 부장검사를 또 배석시켜서 같이 보고받고 이러니까 의심받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총장이 이제 최근 이건 이따가도 좀 다루겠습니다만 이 민주당이 대북 송급 특별검사법 발의한 거에 대해서 이건 사법방해다라든지 또 이화영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 강도 높게 도둑이 경찰을 잡자는 거 아니냐? 이화영 사건은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재판 특검을 해서 왜 유죄 판결이 나는지 따지자고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져요. 그러니까 아마 다시 한번 내재적 접근법으로 보면 이 총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거에 대해서 왜 검찰이 안 하냐. 너희 그러면 검찰 조직 앞으로 있을 필요도 없어. 라는 또 비난도 있고 하니까 참 좌고 오면 위아래를 다 보면서 고민을 한다는 생각이 저는 들긴 들어요. 근데요. 제가 그 뉴스 탐정 보조원으로서 또 이 제기를 말씀드리면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말씀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 그 대북 송금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지금 특검법을 그 검사들을 수사하자는 특검법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사법 방해다 이 말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더 강도 높은 그런 발언과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옛날 지금 그 사건이 뭐냐면은요. 대북 송금 이 수원지검에서 했던 쌍방울 대북 송금 모든 수사가 조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죠. 그런 취지 조작됐기 때문에 이걸 수사한 검사들을 특별검사가 다시 해서 수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요 검찰 자체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그러면 옛날 같으면 이거 검난입니다. 검난.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 정도 일이면은 심각한 사법 방해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검찰을 갖다가 지금 인정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이러면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진짜로 평검사회의 소집하고 그다음에 부장검사, 차장검사 각 급 직급별로 해가지고 전국 검사장 회의, 전국 고검장 회의 딱 소집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한테
그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었으면 그런 했죠. 장면으로 계속 진행됐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반해서 이현석 검찰총장이 너무나 신중해 버리기 때문에 지금 평검사회의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평검사들이 지금 사석에서는 부글부글 끓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겠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워낙 무슨 뭐 검찰 독재니 검사 독재니 이런 것들 때문에 검찰도 약간 분위기에 위축돼 영향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총장 한 명 탓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 그 안동환 검사하고 이정석 검사하고 검사 탄핵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직무 정지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탄핵이란 게 그동안 안 쓴 칼이어서 그렇지 쓰다 보니까 대통령 탄핵만 3분의 2로 소추가 되지 다른 공무원은 2분의 1 과반이면 소추가 되니까 막말로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웬만한 공무원들 업무 정지 시켜는 그냥 다반사 그냥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제도가 돼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정적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진짜로 대단한 거예요. 있는 제도 내에서 얼마나 방탄을 하는지 정말 이재명 대표 못 당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다 안 되면은 단식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단식 이전에 검사 탄핵을 한 번도 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각됐단 말이에요. 기각됐지만은 검사들이 엄청 움츠리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럼 본인이 업무 정지가 됐는데. 근데 만에 하나 진짜로 인용돼 버리면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면직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그 직장인이나 어디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자기 업무가 정지돼 이거 학교로 다니면 일단 정학을 맞은 셈인 거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너 당분간 월급 안 나가고 이래서 책상에 앉지 말고 집에 있어라고 하면 그거만큼 그 조직 생활인에게 주는 겁박 내지는 마음의 부담은 없는 거거든요. 아주 그 좋은 그 정확한 표현을 쓰는데 겁박입니다. 겁박. 그 겁박에서 검사 구성원들이 검찰 구성원들이 좀 움츠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사실 뒤에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이 민주당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뭐 중앙일보에 보니까 김용민 의원 원내정책 수석부대 이제 수석부대표도 원내 수석부대표도 뭐 정책 뭐 몇 사람이 생겼더라고요. 수사기관 무고죄와 법 왜곡죄를 신설한다. 이거가 저는 좀 상당히 좀 논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만약에 검찰이나 경찰이 해온 수사 내용에서 이런저런 조작이 있으면 이건 수사기관 무고죄로 처벌한다. 이렇게 형법을 개정한다는 거고요. 또 법관이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면 법 왜곡죄로 처벌하겠다. 그다음에 또 그 특검법에서는 수사기관 내 특검에게 범죄를 자수자백하면 그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시켜준다. 일단 맨 마지막은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소위 플리바게닝, 죄 협상하는 거를 노골적으로 거기다 넣겠다는 얘기고 이건 판사나 검사를 아까 얘기한 탄핵 소추뿐 아니라 이런 형법 개정안으로도 일종의 압박을 준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 그 뭡니까 처벌적 그 법률인가요? 그 처분적 법률인가? 그거 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이제 각종 본인들한테 불리한 법, 그리고 본인들이 이 법률 체계를 통해서 행정부를 아예 제어 통제가 아니라 아예 행정부를 방해하고 본인이 행정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표현하면 민주적 통제죠. 민주적 통제하는 걸 법률적으로 전부 다 지금 하나하나 그 법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입법부가 행정부의 상당한 원래 고유의 권한도 많이 침해하는 소지가 있어 보이고, 일단 아까 법관에 대해서 그 법관을 법 왜곡죄로 처벌한다면 사법 역영에 대해서도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사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이름으로 그런 법을 갖다 만드는 거예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그냥 비유란 게 늘 좀 거칠긴 하지만 아니 원래 축구를 하면 선수들은 열심히 뛰는 거고 그다음에 심판은 거기에 뭐 큰 반칙을 하면은 옐로 카드도 주고 레드 카드도 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선수가 좀 힘이 세고 뭐 좀 영향력 있는 선수가 나타나서 아니 왜 만약에 심판이 이상한 이유로 옐로 카드 주면 나도 옐로 카드 줄게. 이상한 이유로 레드 카드에서 퇴장시키면 나한테도 레드 카드 줄게라는 식으로 만약에 이 축구 규칙을 바꾼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심판에게 그렇게 하는 거는 그동안 지켜왔던 뭔가 공감대를 좀 무너뜨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게 잘
흥분 안 하려고 하는 스타일은 이건 조금 납득이 그렇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 이 정서 차원을 뛰어넘어서 실질적인 법률 체계조차도 힘으로 무력화시켜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뭐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에서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좀 계속 제거하고 줄이려는 그 일환이라고 보여지죠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일단 비아냥거림으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차라리 이재명 무죄법. 이재명 대표는 어떠한 걸로 기소되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무죄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 이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법. 이걸 차라리 만들어라는 그런 비아냥 조롱이 있을 정도예요. 물론 그게 이제 농담 같은 농담이지만 그런 법이 있을 수 없죠. 이럴 거면 차라리 그게 더 선명하지 않냐는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그 아주 그 정말 무리한 이런 억지법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그 배경에는 결국에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 있단 말이에요. 글쎄요. 우리가 그 삼척동자도 다 알지 않습니까? 아니 그 법을 갖다가 왜곡하는 왜곡죄, 법 왜곡죄법을 만들면은요 이재명 대표한테 적용한 그 법을 왜곡했다라고 그 수사관들 검사들을 갖다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법 적용 잘못하면 판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고. 그 기사에 따르면 이렇게 법 왜곡죄가 입법화되면 피의자가 재판에 불복해 판사를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서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를 말하는 거죠. 이 대표를 문제 삼는 판검사는 모두 처벌하겠다는 방탄 입법 폭주를 벌인다라고 비판했다. 뭐 이거 기사 내용을 제가 읽은 겁니다만. 이거를 딱히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김동아 당선인 시절에 김동아 의원이 갑자기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법부에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당선인 신분 시절에. 근데 그걸 갖다 지금 구체적으로 법률로 실현하는 거죠. 민주적 통제가 사실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모든 사법부에도 민주당의 통제가 필요하다. 약간 그런 취지로 들리긴 합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그 지금 정치 현장은 아니지만은 보다 답답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5월 4일 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바로 앵커께서 얘기하신 그걸 표현을 했더라고요. SNS에다가 이 사법 체계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통제다. 이거 제가 그거를 보고 뱉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꼭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 다른 방송에서 그 인용을 했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진짜로 이건요. 민주당의 통제라니까요. 근데 아마 이혼될 거예요. 이혼으로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뭐 일단 거부권 행사 그럼 이거는 아마 뭐 여당에서 다시 제1위 통과시켜주지는 않을 텐데 근데 이렇게 계속 법을 특검법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게 이 압력이 너무 강해져서 뭔가 어느 쪽이 됐든 약간 부작용이 생길 거라는 걱정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벌써 역풍이 오거든요. 그런가요? 뭐냐면은 그 대북 송금법에 관한 특검법을 만들어서 지금 그걸 1호 법안으로 지금 냈지 않습니까? 이미 발의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여론이 아주 안 좋아요. 이건 해도 너무한다.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도 무리하게 저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바꿔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모레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가 나와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 후폭풍이 일종의 이 전체적인 국면에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를 하는 거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주말 다음 주가 굉장히 그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시기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7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그 선고가 나온 다음에. 그리고 저는 진짜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까 할까. 이건 제가 처음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꼭 저의 진심이 아니라 일종의 데빌스 애드보킷이라는 의미에서 이 논의를 위해서 드는 비유라는 것을 전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논쟁적인 사안이니까 최근에 그 유명한 가수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뭐 음주 운전하다가 이런 치상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이런 논란이 있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뭐 공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또 김호중이라는 가수의 팬들은 또 어마어마한 팬덤으로 그걸 많이 이렇게 보호하려고 했었고요. 근데 이게 예를 드는 겁니다.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노래만 잘할 뿐 아니라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 김호중 논란 특검법을 만들자.
그래서 특히 본인이 출두할 때 수사기관에 수사받고 나올 때 기자들 카메라를 피하게 해달라는데 안 피하게 해줬거든요. 결국은 6시간 거기서 안 나오다가 찍혔잖아요. 자, 수사기관 유명인 노출죄를 신설하자. 예를 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음주 측정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17시간 만에 와서 또 맥주도 뭐 사는 장면도 일부러 찍히고 그런 다음에 사실은 지금 정확히 음주를 얼마나 했는지는 음주 측정 안 했으니까 숫자로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경찰청장이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음주 면허 정지의 수준은 무조건 마셨을 거로 보인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 김어준 씨 측에서 음주 측정치를 왜 그런 식으로 독단적으로 뭐 예단하고 하느냐. 음주 측정치 왜곡죄를 만들겠다. 예를 들면 이런다 그러면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죠. 예. 음주 측정 왜곡죄. 그다음에 뭐 유명 연예인 예, 언론 노출 뭐 언론 노출죄라든지.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든 건데 이거 그러니까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그걸 입법으로 무슨 죄라는 용어까지 그런 기재까지 동원해서 하는 게 얼마나 하여튼 저도 법조 출입을 했던 기자로서 법적인 상식이 안 맞는다는 말 생각이 들면 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예. 그래서 누구나 자기가 그런 그 피해자가 되고 또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은 예. 그런 법을 만들어서라도 그 처벌을 면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그걸 못하는 이유가 여태까지 지금 우리가 70년 동안 이게 48년이요. 70년 동안 못 해왔잖아요. 예. 그건요. 그 법을 만들 힘도 없었고 예. 또 그런 법을 만들면은 국민적 지탄을 받기 때문에 예. 언감생심 아예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예. 안 했는데 이번에 지난번에 21대 국회에 예. 들어서 이 거대 야당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예. 그다음에 22대 국회에 들어서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이 지금 현재 우리 70년 예. 공화국 역사에서 이걸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예. 누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 감히 정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힘자랑을 너무 심하게 한다. 그러니까 힘자랑을 좀 과하게 네. 한다는 생각이 들어마지 않습니다. 예. 네.